배우에게 직접 묻는 1대1 Q&A의 시간, 통하였느냐. 오늘의 주인공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 오키의 영화의 정유미. 대제국을 위협한 연쇄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라. 이동진이 선택한 영화 적인걸 측천무후의 비밀. 취향은 틀린 게 아니다. 서로 다를 뿐이다. 두 기자의 이색적인 한 영화 두 시선. 시라노 연애조작단. 선후년 가족들의 가족애와 신나는 액션 활극 3D 애니메이션. 배우 홍지민이 추천하는 영화 인크레더블.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작을 추천합니다. 지명혁 교수의 좋은 영화 여인의 향기.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저도 그 개막식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생한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국제영화제라는 그 위상에 걸맞게 올해도 무려 67개국에서 308편이나 되는 영화들이 이 잔치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은 우리가 월드 프리미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월드 프리미어와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155편이 되어 있을 정도로 상차림이 풍성합니다. 어제 이미 개막작으로 장이모 감독의 영화였죠. 산사나무 아래가 아주 뜨거운 호응 속에 상영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폐막 때까지 부산 일대, 말하자면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가 영화의 바다로 변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바다에 빠지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라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산항 티켓을 끊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혹시 부산에서 저를 만나시게 되면 가볍게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EBS 시네마 천국에 대한 시청 소감까지 알려주신다면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오키 영화에서 오키를 맡은 정유미입니다. 자신만의 개성 강한 연기로 영화 감독은 물론 평론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배우 정유미. 변화와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녀가 이번에는 홍상수 감독의 11번째 장편인 오키의 영화로 관객들과 소통을 시작한다.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 저희 이렇게 빨리 개봉할 줄 몰랐어요. 개봉해서 좋고 또 덤으로 영화제도 재밌게 갔다 와서 좋습니다. 영화 오키의 영화에서 전공학과 교수와 과동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인 정유미. 그녀는 2004년 단편 영화 폴라로이드 작동법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뒤 홍상수, 정지우, 김태용 감독 등 작가주의 성향이 강한 감독들과 호흡을 맞추었다. 이후 차우, 10억, 내 깡패 같은 애인 등 상업성 짙은 영화에도 출연하며 자신의 연기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매력적인 연기파 배우다. 오키 매력이요? 오키 매력, 사실 저는 제가 연기를 한 사람이니까요. 예를 들면 저의 매력은 뭔지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매력이 있다면 그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별 매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아차산에 갔던 두 번의 경험을 모아봤습니다. 둘 다 눈 쌓인 시절이었고 하루는 12월 사실 그 나레이션도 1년이 지나고 다음 제가 한 게 맞긴 한데요. 그 나레이션도 그날 분량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예고편 보고서는 그 나레이션을 했다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걸 전체를 다 이렇게 했었다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12월 31일이었고 또 하루는 1년이 지나고 다음에 1월 1일이었습니다. 12월 31일에는 나이 든 분과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갔었고 1월 1일에는 젊은 남자와 신년 기분을 내려고 간 거였습니다. 같은 길을 다른 남자와 다시 걷게 됐을 때 느꼈던 죄책감과 가벼운 흥분이 저로 하여금 이 영화를 만들게 했습니다. 두 경험을 나란히 붙여놓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영화 속에서 12월 31일은 그날 찍었고요. 1월 1일은 그날 찍었어요. 크리스마스도 그날 찍었어요.
그렇게 뭐 관객들에게 다 표현이 되진 않지만 저희는 그때 그날의 기분을 그래도 느끼면서 그걸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지? 알아요. 그거 아니까 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 뽀뽀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기운이 아무래도 좋게 보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게. 폴라로이드 작동법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미장센 영화제 출품이 됐고 거기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래가지고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그래서 그 오디션을 또 통해서 사랑니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 사진 찍어주고 얼마씩 받냐고. 3,000원이요. 사랑니는 어쨌든 제가 저에게 처음으로 캐릭터의 이름과 얘기가 있었던 저한테는 없었으면 아마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뭐 가족의 탄생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그 영화를 너무 많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서 되게 괜찮다면 이런 거 먹어주는 거 할 아니야? 때마다 힘이 나고 되게 그거 촬영할 때는 진짜 그냥 너무 좋았었고 행복했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재밌다 너무 좋다 그냥 이런 기운으로 고마워요. 정말 찍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모르는 남자들이랑 쉽게 잘 친해지시나 봐요? 아니요. 그쪽이 친절하시니까. 제가요? 네. 반가워요. 그냥 시나리오보다는 사실 제가 어떻게 그 시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나리오라도 막 되게 힘들고 이랬을 때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그걸 다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시나리오가 온다고 해도 뭐 이렇게 많이 오거나 그리고 그 오는 것들이 다 이렇게 촬영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읽었던 것들 지금 다 했던 작품들은 다 그렇게 뭔가 조금 내가 재미를 느꼈던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시간이 되고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나 그냥 이거 마실게. 주량이요? 못 마시진 않는데 그렇게 막 같이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래도 많이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소주는 한 반병? 막걸리 한 통. 술 마셔. 그 볼트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볼트? 거기서 볼트가 자기가 정말 그 배운지 착각하잖아요. 그거 보고 되게 자극받았어요. 어쩌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뭐 만화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정말 그 영화를 볼 당시에는 되게 충격이었었어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알고 정말 날 수 있을 줄 알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진짜 저렇게 착각을 막 해서라도 뭔가 어쨌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때. 많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 어떤 차이를 가지는 이 인생이라는 게 뭔지는 끝내 알 수 없겠지만 제 손으로 두 그림을 붙여놓고 보고 싶었습니다. 질문 받았으니까 생각한 건데요.
저를 한번 그냥 찍어보고 싶어. 어떤 이야기가 되죠?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근데 그냥 저를 그냥 한번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뭔가 심심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때는 서기 690년 중국 당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황제를 노리는 측천무의 화려한 즉위식을 앞두고 의문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그 미스터리한 죽음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천재수사관 적인걸. 진실에 다가가면 갈수록 황실을 둘러싼 어두운 음모의 그림자는 점점 짙고 강력해집니다. 무협 영화의 거장 서극 감독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협 블록버스터 적인걸, 측천무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한때 동양의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이죠. 홍콩 감독 서극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신작 적인걸 측천무의 비밀은 그 오래된 별명이 다시 생각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재미들이 녹아있는 그런 오락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 돈으로 220억 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제작비가 투여된 대작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2002년 작품인 장이모 감독의 영웅 이후에 볼거리에 관한은 아마도 가장 풍성한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액션 그리고 미스터리라는 이 양대 무기를 가지고 영화의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실존 인물이기도 했던 적인걸이 영화 속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미스터리한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측천무의 즉위식에 맞춰 대형 불상이 건립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극중 측천무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며 등장하는 불상 통천부도는 높이가 120m에 달하는 웅장한 크기로 실제 측천무가 세웠던 비로자나불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대역을 맡은 유가령의 얼굴을 본따 만든 것인데요. 공사 중인 불상 내부를 타국의 사신에게 안내하던 중 궁의 관리가 갑자기 안 좋은 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순식간에 얼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은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가는데요. 이 끔찍하고도 기이한 죽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투입된 대리사는 제가 된 시신을 살펴보던 중 뭔가 실마리를 발견한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裴总来，火怎么可能从体内烧出来？大人，你瞧，骨骼都烧成灰烬了，棺穴里面虽然有烧余的尸灰， 즉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화가 되었다는 如果不是 것이죠. 从体内烧出，怎么会烧成这个样子？ 이 기묘한 조사 결과를 측천무에게 보고하러 온 대리사.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假遗焚尸命案，经下官初步调查， 함께 수사를 했던 설대인의 얼굴 역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두 관리는 인체 내부에서 스스로 불길이 일어나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이런 것을 인체 자연 발화라는 말로 명명하는데요.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인화물질 없이도 스스로 내부에서 연소되는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요. 현대 과학으로도 풀기가 어려운 미스터리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워낙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설 속에서도 여러 번 극화되었는데요. 김영하 씨의 단편인 그림자를 판 사나이, 그리고 이회수 씨의 소설인 장외인간에서도 이런 모티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영국 락밴드인 핑크 플로이드의 재킷 사진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고요. Wish You Were Here라는 이들의 대표적인 앨범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마치 인체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사나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逆行犯案，因太白星离宫8年，身陷囹圄，尚未归位。国师所指 8년 전 천추태후의 섭정에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꾀한 죄로 감옥에 있었던 적인걸은 이번 살인사건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천추태후의 지시로 적인걸을 옆에서 감시하게 된 정아. 站在那里干什么？去打水来，我要刮胡子。不男不女，你就这样伺候人的吗？ 적인걸의 오만한 태도에 화가 나서 공격을 하는 정아와 놀리는 듯한 태도로 맞서는 적인걸의 이 장면은 코믹 요소로서 디테일과 리듬이 잘 살아 있습니다. 이때 적인걸의 방으로 엄청난 화살들이 날아듭니다. 대체 누가 이들을 해치려는 걸까요? 이제 적인걸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조사하려는 찰나 바깥에서는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새장 안에 있던 새가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뭔가를 눈치챈 적인걸은 지난밤 새의 날개를 관통했던 화살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액체가 들어있었는데요. 적인걸이 접시에 담은 액체는 햇빛을 받아 부글거리며 끓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지난 30년간 홍콩 영화계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한 사람만 골라라 라는 질문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서극 감독이 뽑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서극은 할리우드의 기술력, 거기에 중국의 정서와 이야기를 합쳐서 대단히 새로운 홍콩의 대중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우상 감독과 함께 영웅본색 시리즈를 만들어서 홍콩 영화계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었고요. 그리고 또 홍콩 영화계가 어스비슷한 영화로 창작력 고갈을 느끼고 있을 때 황비용 시리즈를 만들어서 또한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서극 감독의 장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화려하고 감각적인 액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재능을 잘 살려서 무협 장르 그리고 갱스터 장르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서극 감독의 1983년작 촉사는 일명 SF 무협 영화로서 홍콩 영화계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직접 감독한 소호강호와 제작을 맡은 동방불패, 그리고 황비용 시리즈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을 만큼 연출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최근작 7검은 그다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평작 수준이었지만 적인걸에서만큼은 서극 특유의 장기가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서극표 영화의 진가를 드러내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지하 암거래 시장실입니다.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단서를 찾아 적인걸이 일행과 함께 찾는 곳인데요.
外面死那狄仁杰，都滚吧！这不是宫门狗该来的地方。 이때 천장에서 커다란 종이 떨어지고 붉은 옷의 자객이 나타나 적인걸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인화 물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나이는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물밑에서 마구 솟구치는 통나무들. 연쇄 살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적인걸 일행은 과연 풀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중국 당나라 측천무호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측천무호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아들들까지 독살한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황제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공포 정치를 일관하면서 강력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그 자료의 바탕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원래 이 영화에서 중반까지 적인걸은 아주 이상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좋은 목표를 위해서 나쁜 수단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인물인데요. 그랬던 그가 그게 종반부에 가게 되면 되게 기능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현실이 워낙 그 천하가 어지러우면 좀 권력이 부도덕하더라도 힘을 강한 자가 권좌에 앉아서 강력하게 통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결말의 메시지를 제외하고 본다면 영화 자체로는 상당히 볼거리도 많고 재미도 있는 웰메이드 무협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극 감독의 차기작은 신용문 객잔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홍콩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시는 그런 작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이 다시 한번 서극 감독의 손에서 리메이크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땡겨. 100% 성공률에 도전하는 시라노 에이전시. 열을 셉니다. 이곳은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을 대신해 연애를 이루어주는 연애 조작단이다. 때로는 영화 촬영장 못지않은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오늘 강수학일이 어떻게 돼? 50. 그런데 이러한 타인의 도움으로 과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작전 연기할까요?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단 한 가지 마음 아픈 구석이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왜 그렇게 여자들 앞에서 소심하게 그려지는지, 또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뭔가 거창한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뭐 사랑 고백을 하든 또는 뭐 청혼을 하든 뭐 가까이 접근하든 무언가 다른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들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그거는 어쩌면 이게 내외적으로 다 그 이벤트에 대한 여성들의 환타지가 남자들을 정말 강박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런 식의 남성상으로 그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저는 그 영화가 별로였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의 그 구성이었어요. 그 여심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 이벤트가 참 그거 하나 딱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왜 이렇게 여자 앞에서 약하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는 이 영화에서는 그랬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영화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약하게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남자 버전이 아니었나 싶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관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커플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탄성을 계속 질렀어요. 탄성이요? 네, 뭐
비가 오고 아니 그런 거 이벤트가 진행되는 단계 비가 오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뭐 나는 당신을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뭐 음악을 트는 장면 뭐 커피숍에서 뭐 화분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어쩜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읽었는지 정말요? 네 그런 정말 남자친구랑 있다 보면 이 시점에서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돈 주고 배운 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 겪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현실에서 아주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이벤트를 할 줄 아는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존재해요. 대부분 다 바람둥이들인 거지. 미술이나 건축에 관한 얘기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들 시라노 에이전시의 신조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안 한다. 여기가 사랑을 이루어주는 곳 맞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겉으론 멀쩡한 이 남자, 대체 이곳까지 어쩐 일로 찾아왔을까? 입은 열면 청산유수, 안경을 쓰면 슈퍼맨, 안경을 벗으면 클락. 슈퍼맨은 그 반대 아닌가요? 한편 이 영화의 주연 4인방 엄태웅, 이민정, 최다니엘, 박신혜의 연기를 우리 기자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들어보도록 하자. 하는 거 봐서요. 이 영화의 또 다른 볼거리는 이 배우들의 앙상블인데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시작할 때 박철민 씨로 시작을 해요. 영화 끝날 때도 박철민 씨로 끝나거든요. 사실 박철민 씨는 이 영화에서 조역 캐릭터지만 수미상관이기도 하고 워낙 김현석 감독 영화에 여러 번 출연했기 때문에 김현석 감독 스타일의 코미디를 가장 잘 구사하는 감독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처음과 끝으로 해준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멋진 역할은 다 최다니엘 씨 아니면 이제 엄태웅 씨가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 배우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영화고요. 배우들 연기가 모두가 다 흠잡을 도 없더라고요. 특히 최다니엘 씨의 이 연애 못하는 연기는 그거는 본인이 실제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각각의 캐릭터들이 나름대로 물론 송강호 씨 같은 배우가 보여주는 형태의 정도의 멀쩡한 기량은 아닐지 몰라도 이 배우가 녹아드는 정도의 연기력은 충분히 보여줘서 앙상블 연기는 제법 괜찮았다고 봤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어색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 최다니엘 씨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워낙 어색한 캐릭터를 어색하게 연기해서 그렇게 보인 것 같고. 발연기 혼란. 네. 그리고 박철민 씨도 굉장히 잘하지만 원래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굉장히 모든 배우가 연기를 잘해도 한 배우가 못하면 못하는 배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저는 박신혜 씨가 나올 때마다 흐름이 뚝뚝 끊기면서 잘하는 조연 배우들의 연기까지 깎아먹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엄태웅 씨도 이상하게 어색하게 오버하는 이렇게 눈썹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민정 씨 정도가 이민정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민정 씨 정도가 제일 연기가 좋았고, 다른 분들은 어울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떤 지점을 읽으시고 싶으신지는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안 속에 있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들이 자기 연기에서 약간 이렇게 뜬 것 같은 느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코미디라는 걸 고려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웃음과 잔잔한 웃음을 유발시키고 하는 걸 고려하면 전국 연기보다는 약간 떠 있는 연기가 필요했을 거고요. 아마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감독님이 그 정도의 주문은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약간 현실감보다는 좀 떨어진 약간 뜬 연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걸 요구받지 않았겠냐 싶고, 이민정 씨 연기 참 좋더라고요. 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스펙 자체는 남부를 것 없는 엄친아의 레벨이지만 유독 연애는 꽝인 상영. 그가 사랑에 빠져 의뢰까지 하게 된 문제의 여자는 바로 그 속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외모의 희중이다. 영화가 표방하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우리의 두 기자, 이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라는데 전격 동의할까? 저기요,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기요, 아저씨 저 사람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한 번만 더 입 빵긋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입니다. 예. 혹시 짬뽕이라는 음식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참 짬뽕 같더라고요. 원래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성 속, 진부하지만 자연스러운 구성 속에 다양한 캐릭터가 녹아있고 그 속에 잔잔한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멜로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이 그렇게 잘 녹아있지도 않은 것이 연극도 아닌 것이 너무 욕심을 내셔가지고 감독님이 짬뽕 아니 잡탕밥이 된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짬뽕도 좋아하는데요. 여기 탕수육도 있던데요, 먹다 보니까. 과한 웃음 코드, 개그에 대한 집착 굉장히 안타까워서 뭐 여러 가지 장면에서 그런 코미디들이 흐름을 끊었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김지영 씨가 이렇게 엄태웅 씨 와인병으로 머리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라든지 별로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와인 마실 때 이렇게 마시다가 뭐 상했네 뭐 이러는 장면들이 좀 그런 여러 가지를 넣고 싶어하는 감독 혹은 제작사의 욕심 아니었나. 한 템포 뺀 듯한 힘 뺀 듯한 코미디가 사실 김현석 감독의 장기인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인이 상했네?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그 감독 개인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코미디라는 거는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 코미디 코드에 젖어버린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정반대로 아주 재미있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킥킥거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관객들이 많이 킥킥거리시더라고요. 그거 봐요. 네, 저도 재미는 있었는데 영화의 흐름을 끊고 개연성이 너무 없지 않았나. 개그 코드에 대한 집착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끝까지 얘기를 끌어가는 힘, 끝에 결말을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결말에서 오버하지 않게 담백하게 끝내는 것들, 이 코미디부터 시작해서 결말까지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너무 후하신 것 같아요. 이민정 씨 때문에. 한때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믿음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었죠. 바보 같지만 한때 옛 사랑을 보자. 프로페셔널함은 간 곳 없는 채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병훈. 과연 그는 의뢰인과 자신의 옛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어영, 신기주의 타인의 취향. 지금까지 시라노 연애조작단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었죠. E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와 드라마 그리고 예능 분야까지 넘나들며 맹활약 중인 홍지민. 만능 엔터테이너인 그녀가 꼽은 아주 특별한 영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인데요. 슈퍼 히어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뮤지컬 톡식 히어로도 영웅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관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본 영화라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이 영화는 제가 제일 처음에 저희 신랑이랑 연애할 때 저희 신랑이 소개해줘서 DVD로 본 영화인데 그 감동과 그다음에 그 영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는 충격일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그리고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인크레더블은 초능력을 감춘 채 신부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슈퍼히어로 가족이 악당의 음모에 휘말려 다시 세계를 구한다는 이야기다. 토이스토리 이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의 최강자가 된 디즈니와 픽사 콤비의 6번째 작품으로 재기발랄한 유머와 뭉클한 감동을 주는 가족 영화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영화로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영화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제가 정말 연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캐릭터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요. 뭐랄까 정말 살아 숨쉬는 듯한 캐릭터, 그리고
그 설정이, 그 디자이너 선생님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발머리를 딱 하고 왠지 남자 같기도 하면서 여자 같기도 하면서 그 어찌됐든 간에 그 정의를 위해서 의상을 다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첨단적으로, 그리고 그 망토는 안 돼. 왜 망토가 안 되냐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망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웅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하는 그 표정과 이런 것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난 캐릭터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스토리상 흘러가는 얘기는 영웅들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결론 그리고 주제가 담고 있는 영화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족 간에 어떤 해결되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아빠의 어떤 일을 해결하면서 도와가면서 화합을 해가면서 그 굉장히 왕따 당하고 뭐 학교에서 자신감 없던 딸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아들은 맨날 말썽을 피웠는데 자기의 그 초능력 때문에 말썽 피우던 게 스스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자기의 정체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아내는 그 아빠의 어떤 고충, 제일 마지막에 인크레더블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옛날에 과거의 어떤 그 영웅에 대한 거가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게 가장 가치롭다는 얘기를 해요. I'm sorry. This is my fault. I've been a lousy father. Blind to what I have. So obsessed with being undervalued that I undervalued all of you. Dad? Shh, don't interrupt. So caught up in the past that You are my greatest adventure. And I almost missed it. I swear, I'm gonna get us out of this safely. Well, I think Dad has made some excellent progress today, but I think it's time we wind down now. 그런 대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초능력자는 아니지만 왠지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일 욕심이 많은 배우라 가정보다는 항상 일이 우선이었는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도 약간씩 제가 이제 자극을 받고 그래, 일이 물론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족도 중요하지. 우리 신랑, 우리 또 어머님, 또 우리 뭐 친정 어머님 이런 좀 내가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썼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그 학습 능력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싹 보면 싹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워야 된다. 이번에 이제 나는 전설에 베이스를 쳤는데 베이스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악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갑자기 악기를 완전 잘 치게 되고 제가 작품 할 때마다 그런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으면 정말 최고의 배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끔 꾼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설정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영화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영화는요, 비타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나면 조금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 활동하는데도 항상 좀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랑이랑 같이 보면서 또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힘이 생기니까 비타민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영화의 지명혁 교수입니다. 태역장교와 한 젊은 청년의 우정을 그린 여인의 향기. 이 영화가 그 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 속 주연 알파치노의 덕분일 것입니다. 그는 특유의 마초적인 모습을 통해
이 영화에서 완숙기에 달한 자신의 연기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 찰리. 그는 한 노인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Sir? Don't call me sir. I'm sorry. I mean, Mister. I know exactly. 태역 장교인 슬레이드의 성격은 만만치가 않았죠. Indication of a brain. Too much football without a helmet? This is where we'll be. Good luck, Charlie. Don't let him drink too much. 그가 이끄는 대로 시작된 갑작스런 여행. I knew I could count on transportation. Are you ready? This is not Panmunjom. A simple yes will do. Good. Here you go. Come on. Hop to, son. I need a guide dog. Help me execute my plan. What plan? You have a right to know. It's not really a plan, Charlie. It's sort of more like a tour. A little tour of pleasures. Stay in a first-class hotel. Eat an agreeable meal. Drink a nice glass of wine. 그의 엉뚱한 꿍꿍이가 찰리에겐 아직 농담 같기만 합니다. And then make love to a terrific woman. Yes? Yes. Who is this? It's Randy. Randy. You knew? 웬일인지 한 핏줄들임에도 슬레이드를 향한 시선은 낯설기만 합니다. So, I wake up, it's 4 in the morning, I don't know who I'm with, why I'm there, where I am. 모두를 당혹해 하는 슬레이드의 망언. Asian flower, on the one hand, all giggly and dewy-like, and this hard-boiled Navy nurse out of Omaha on the other. Judge Advocate at Benning said Colonel Slade had 4. To his partner's 1. 우연히 슬레이드가 맹인이 된 이유가 밝혀집니다. Pulling the pins out. One grenade got away from him. 그리고 급기야 일이 터지고 맙니다. His name is Char. Who are we drinking with? 시내의 고급 식당에 들른 이들. 슬레이드의 또 다른 기행에 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슬레이드의 탱고 춤이 시작됩니다. Excuse me, señorita. You mind if we join you? A beautiful laugh. Thank you, Frank. Would you like to learn to tango, Donna? 스토리상의 단순한 일화로 그칠 이 사건은 이 영화에 대한 관객의 사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 이후 앞이 보이지 않아 경직된 그의 움직임 못지않게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슬레이드 중령의 가치관은 춤의 율동에서처럼 점차 잊었던 젊음의 유연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한껏 들떠 고급차를 렌트한 이들. 하지만 찰리에겐 또 다른 재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슬레이드 중령에겐 죽기 전 하나의 의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Now, why don't you leave
Spare yourself. 맹인이 된 좌절감에 자살을 하려는 슬레이드. Want your gun, Colonel? Fuck it.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노년의 회의주의자, 그리고 그를 어느덧 존경하게 되어 이를 막으려는 어린 청년. 이들의 드라마는 비극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인의 향기였습니다. 독일의 유럽 침공이 절정에 달한 1941년 정찰병 촌킨의 모험을 통해 당시 소련의 시대상을 풍자한 영화 병사 이반 촌킨의 모험. 어리숙한 소련군 병사 이반 촌킨은 불시착한 비행기의 경계 임무를 받고 그리아지노의 마을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촌킨은 애인과 친구를 얻게 되지만 독일과의 전쟁으로 마을은 어수선해지고 설상가상으로 탈영병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이 영화는 세상에 대한 해악과 인간에 대한 따스함을 담아내는 체코의 과장 이미멘젤 감독의 작품이다. 네, 오늘은 오키의 영화의 주인공인 정유미 씨부터 여인의 향기의 주인공인 알파치노까지 특히 그 늦은 밤의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배우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엔 더욱 기분 좋은 영화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향기의 OST 들려드리면서 저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